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상급 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에서 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 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 한 명당 외래 진료 건수는 가장 많아서 의사의 임금 소득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기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에 그쳤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4,857달러, 약 2억 5,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 8,368달러, 약 1억 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도 늘면서 의료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빅5 대형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6만 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원정진료 온 환자는 72만 1930명으로 2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로 중증, 희귀질환자의 원정진료 증가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내년 6월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 JDG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회의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JDG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 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출을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가량을 끝냄으로써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G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경계 미획정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 협정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의로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